우리의 이슈가 뉴스를 바꿉니다. 세상을 깨우는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 자, 오늘 목요일 출발 새 아침도 지금 가장 많은 관심 받는 뉴스 많은 관유로 시작하겠습니다. 최희 아나운서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최희입니다. 예. 오늘도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 애청자 여러분을 위한 소정의 상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 잠시 후 전해드릴 소식인데요. 오늘 저녁에 남자 축구대표팀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 최종 예선 7차전 레바논전이 열리죠. 네. 스코어 예상과 함께 남녀 축구대표팀을 향한 응원 문자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몇 분 추첨해서 상품 보내드리겠습니다. 문자 메시지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시고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예. 자, 첫 번째 소식 주세요. 네, 오늘 첫 번째 만관유는 중대재해처벌법 오늘 시행입니다. 네. 자, 이게 기본적으로 그 산업 건설 현장이라든지 이런 데서 그 큰 피해가 발생하면 네. 이 책임을 네. 그러니까 그 기업의 네. 경영 책임자한테 물린다. 네, 이거죠? 그렇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는 안전조치를 어겨서 노동자가 사망하게 되면 네. 안전보건 책임자, 즉 현장 소장만 처벌을 받았는데요. 예. 이제는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네. 노동자가 1명 이상 숨지거나 6개월 이상 치료해야 하는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할 경우 중대재해로 간주되는데요. 예. 이 중대재해가 났을 때 경영 책임자 등이 이 안전보건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면 처벌받는 것이 핵심입니다. 중대재해가 발생했다고 해서 모두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고요. 예.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이 처벌받지 않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행되는데 어제도 사실 노동자 한 분이 또 사망했습니다. 네, 어제 광주광역시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예. 경사진 땅에서 굴착기가 한쪽으로 넘어지면서 이 열려있는 굴착기 문으로 운전기사 김모 씨가 튕겨져 나가서 예. 굴착기에 깔려서 숨지고 말았습니다. 예. 매년 800명이 넘는 근로자가 노동 현장에서 목숨을 잃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래요. 자, 그런데 이 중대재해처벌법 자체 그 뭐랄까요, 조항들이 좀 모호한 게 있다. 그래서 혼란을 준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네, 맞습니다. 기업들은 이 처벌 대상과 보호 조치 의무 등이 모호해서 예.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할지 모르겠다, 혼란스럽다 등의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이 법조계에서도 법안의 세부 내용을 두고 의견이 분분한 만큼 시행 초기에는 아무래도 이 혼란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데요. 예. 정부는 판례가 쌓이면 법 제도를 이 보완해 나간다는 입장입니다. 예. 자, 그리고 이 중대재해처벌법이 그 적용 대상 기업이 전체는 아니잖아요. 네. 5인 미만 사업장은 법 적용 대상에서 아예 빠졌고요. 예.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은 2년간의 유예 기간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네. 2024년 1월부터 시행이 되거든요. 내후년부터. 네. 네. 이렇게 법 적용 범위를 두고 노동계는 대상을 더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네, 이 산재 사망 사고의 약 80%가 이 소규모 사업장에 집중되고 있거든요. 네. 하지만 정작 이런 소규모 사업장이 사각지대에 놓인 것을 두고 우려하고 있는 겁니다. 예.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법 적용에 예외를 두거나 적용을 유예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안건은 뭡니까? 네, 두 번째 만관유는 끝나지 않는 택배 갈등입니다. 네, 그 CJ 대한통운 택배 기사분들 총파업 지금 한 달째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난달 28일부터 시작이 돼서 예. 여전히 이 파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CJ 대한통운 측과 택배노조 기사 간의 갈등이 이처럼 길어지다 보니까 그 사이에 낀 대리점과 비노조 택배 기사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다가 결국 파업을 철회하라고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그래요.
뭐 이게 그러면 뭐 저 고래 싸움에 뭐 새우등 터진다 뭐 이런 네, 그렇게 상황인가요? 볼 수도 있겠네요. 어제부터 영상이 하나 뭐 공개되지 않았습니까? 네, 어제 비노조 택배연합회는 예. 택배 노조원들이 대체 배송을 막고 횡포를 부리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영상을 하나 공개했습니다. 네. 지난 5일 경기도 화성시의 한 택배 산하차장에서 찍힌 영상인데요. 이 대리점주가 쌓여있는 택배 상자를 정리하는데 파업에 참여 중인 한 택배 노조원들이 이를 강하게 말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 그럼에도 정리를 계속하자 택배기사 노조가 상자를 발로 차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 영상이 공개되자 택배 노조 측은 해당 대리점주가 이 포장이 불량한 물품 등 배송할 수 없는 상품을 배송하려고 해서 예. 이를 말리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부 노조원의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서는 주의를 주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 상황이면 이제 설 연휴 바로 목전인데 뭐 배송에 문제 없습니까? 네, CJ 대한통운 측은 배송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예. 2,700명의 인력을 추가로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예. 이 택배 대란으로까지는 아직 이어지고 있진 않지만 경기도 성남시를 포함해서 전국 곳곳에서 여전히 택배 배송의 차질이 이어지고 있고요. 예. 택배 노조 측은 문제 해결이 될 때까지 계속 파업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 주세요. 세 번째 완관뉴는 부대장이 삼계탕 50마리 냄비째 횡령 폭로입니다. 삼계탕을 횡령했다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네, 군수사령부 예하 부대장이 부식을 횡령했다는 폭로가 나온 건데요. 예. 어제 페이스북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에 올라온 글입니다. 작성자는 자신을 군수사령부 예하 부대에 근무하는 장병이라고 소개하면서 예. 부대장의 부식 횡령, 사적 지시 그리고 가혹행위 등 비위 사실에 대해 제보한다는 글을 남겼습니다. 예, 횡령한다. 보통 돈을 횡령한다 하는데 뭐 삼계탕을 횡령하다니 뭘 이를테면 횡령했다는 거예요? 네, 제보자는 예. 이 부대장이 횡령한 음식을 조목조목 열거했는데요. 음식 횡령. 네, 음식을 횡령했습니다. 예. 꽃게 2.3kg 3봉지, 두부 3kg, 우렁이, 계란, 전복 등 제가 모두 말을 하기 어려울 예. 정도로 이 품목이 많고 또 구체적이었습니다. 그래요. 네, 제보자에 따르면 이 부대장은 메뉴로 삼계탕이 나올 때마다 큰 냄비에 담으라고 시킨 뒤에 사유지로 가져갔다고 하고요. 예. 또 이게 50마리 이상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취사병에게는 어머니가 해준 맛이 안 난다면서 이 음식을 계속 억지로 먹어보라고 하는 등 이 가혹행위와 폭언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하, 참. 이런 무슨 음식 횡령, 부식 횡령은 또 처음 들어보네요. 군 당국에서는 입장 어떻게 밝혔습니까? 네, 군 당국은 조사에 나섰고요. 네. 군수사령부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이 부대는 사안의 중대성을 무겁게 인식해서 이 조사를 했다면서 해당 부대장의 법령 준수 의무 위반 등 일부 혐의가 확인돼서 보직 해임 뒤에 직무에서 배제했다고 밝혔습니다. 예. 또 유사한 사례가 다시 또 일어나지 않도록 관심을 기울이겠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네, 자 다음 한번 주십시오. 네, 네 번째 완관뉴는 국내 축구 팬들이 정말 좋아하실 만한 소식인데요. 예. 바로 오늘 저녁 남녀 축구 빅게임 열린다입니다. 예. 자, 아까 말씀 잠깐 하셨는데 오늘 몇 시에 열리죠? 네, 오늘 남자 축구 대표팀은 오후 9시에 오후 이 9시.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 최종 예선 7차전인 레바논과의 경기가 열립니다. 9시에 레바논전. 네, 또 그리고 이에 앞서 오후 5시에는 예. 여자 대표팀의 아시안컵 조별리그 C조 최종 3차전으로 일본과의 맞붙는 경기가 열립니다. 둘 다 이제 본선행 티켓 결정짓는 중요한 경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남녀 축구가 이제 중요한 경기가 연이어 열리는 건데 먼저 남자 대표팀 이번 경기가 뭐 어떤 점에서 중요한 겁니까? 네, 일단 오늘 경기로 본선행 티켓을 거머쥐게 될지도 모릅니다. 예. 현재 우리 대표팀은 조 2위를 달리고 있는데요. 예. 월드컵 예선은 조 2위까지 본선으로 갈 수 있어서 이 자리를 지키는 것이 굉장히 그렇죠. 중요합니다. 조 2위까지 나가죠. 네, 다행히 3위인 아랍에미리트와는 승점 8점 차이로 앞서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예. 우리 대표팀이 오늘 경기에서 레바논에 승리한 뒤에 아랍에미리트가 내일 새벽 열리는 시리아전에서 패배할 경우 예. 우리나라는 남은 경기와 상관없이 본선으로 향하게 됐는데요. 예. 그래서 오늘 경기가 특히 더 중요합니다. 예. 어쨌든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자 대표팀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오늘 경기가?
네, 사실 여자 대표팀은 앞선 경기에서 베트남과 미얀마를 꺾어서 8강행이 결정이 됐습니다. 예. 그런데 오늘 한일전에서 이겨야지만 조 1위로 올라갈 수 있는데요. 예. 조 1위로 올라가는 게 왜 중요하냐면 2위로 내려가면 이 예. 강팀 호주를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군요. 네, 호주는 앞서 인도네시아와의 경기에서 무려 18대 0으로 대승을 거뒀습니다. 18대 0에서 축구 경기에서 이런 점수가 나오기 힘든데. 네, 그러니까요. 네, 이런 호주를 피하려면 오늘 경기를 이겨서 조 1위로 올라가는 게 좋겠죠. 네. 하지만 우리 선수들은 이 한일전에 특히 강하지 않습니까? 네. 오늘 경기에서 응원을 열심히 하면 좋은 성적을 거두리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예, 응원 열심히 합시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만관뉴는 여기까지고요.